감상 모으기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 간의 겪는 갈등의 원인을 정리해보자. 민노인과 민대찬의 갈등입니다. 민대찬은 민노인의 방랑 때문에 어렵게 자랐으며 북이 자기의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놓이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민대찬과 민성규의 갈등의 원인은 민성규는 민노인과 민대찬의 갈등을 이해하면서도 민노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민대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북에 대한 각 인물의 태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각 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하며 흐르는 북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북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생각 정리, 그리고 각 인물들의 가치관 정리. 민노인은 북에 대하여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으로 예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 물건이죠. 거기에 대한 민노인의 가치관. 예술론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민대찬. 과거에는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랑하게 만든 물건, 북을 말하는 거죠. 현재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물건. 그래서 그 가치관은 명예와 실리라는 현실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대찬입니다. 자, 민성규의 북에 대한 생각. 민노인의 삶이자 자신과 민노인을 연결시키는 연결하는 매개체다. 그래서 민성규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노인과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대찬을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죠. 네. 자, 그렇다면 1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인 흐르는 북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무슨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전 세대의끼리의 갈등. 그런데 그 손자 세대에는 쾌적하게 만난다. 그러니까 화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조화된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흐르는 이 작품의 제목 흐르는 북의 의미를 이런 걸 뒷받침해서 생각해 보자. 이 작품에서 북은 민노인의 삶과 예술론을 상징한다. 그리고 흐르다라는 말은 세대 간의 갈등이 극복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를 부정하지만 손자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를 존중하고 그 덕에 북은 보존되고 있다. 흔히 강이나 역사를 흐른다고 표현하듯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도 민노인의 북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흐르는 북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학의 가치, 타자의 소통. 자,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을 골라서 그 인물의 입장에서 조건에 맞는 일기를 써보고 각자의 쓴 일기를 친구들과 바꿔 읽어보자 그랬죠? 근데 여기 조건은 민노인이 민성규의 학교에서 북을 친 다음 날 민대찬과 민성규가 갈등을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쓰자. 또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해 위한 고민의 내용을 써보자. 자, 그렇게 했을 때요. 민노인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민노인의 입장에서 써본 일기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얘기입니다. 북을 칠 때는 정말 즐거웠다. 하지만 이 일로 아들과 손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북치는 것을 포기했다면 아들과 내를 두고 또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으니 차라리 대찬이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때 어린 너를 혼자 두어서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만들어서 미안했다고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아들에게 사과를 해야겠다. 나의 꿈과 열정을 대찬이가 이해해 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나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민노인의 일기를 써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문학의 가치적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중에서 이번에는 자아성찰의 측면입니다. 자아성찰. 자, 이 작품에 나타난 상황처럼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그때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번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죠. 자, 답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진로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다.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다른 직업을 추천하셨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말과 행동. 저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를 어머니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조언을 무시하고 화를 냈다. 반성.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화를 낸 점이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다른 직업을 추천하시는 이유를 들어보았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자기 성찰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의 감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흐르는 북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1980년대 사회의 단면과 중산층 가정의 세대별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던 민노인과 이로 인해 상처받은 아들 민대찬, 그리고 둘 사이에서 진보와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손자 민성규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전통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이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 극복되고 세대를 넘어서는 화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흐르는 북의 서술상의 특징은 한번 살펴볼까요? 흐르는 북은 서술자가 사건의 속사정, 등장인물의 성격, 가치관, 심리 변화까지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각 등장인물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유독 민노인의 심리와 감정을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노인을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술자가 다른 등장인물보다 민노인의 입장과 처지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 특정 인물의 입장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서술자의 태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을 통한 자아성찰 타자이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건데요.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수주로 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파야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아성찰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자신의 삶과 생각이 이어져서 작품 속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죠.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타자이의 측면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자신과 다른 다양한 타자의 모습을 접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문학을 통해 타자와 그들이 지닌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생 가치를 파악해 볼 수 있고, 즉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학을 통한 상호소통, 문학작품 감상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비교하고 소통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문학을 통한 상호소통 과정에서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혼자 하는 거라면 이 부분은 다른 사람과 같이 그 감상의 결과를 공유하는, 서로 비교해보고 소통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그 자아 성찰 또는 뭐 타자 이해의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